불가능을 뒤집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천대받던 불가촉 천민 더마이가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히말라야 오지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대를 이어 차별과 가난의 굴레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타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고지대 해발 2800m에 위치한 루클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더마이라는 가장 낮은 계급 출신이에요. 우리 마을에는 20여 가구의 더마이 가정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더마이는 네팔의 전통적인 카스트 체계에서 수드라라 불리는 하층 계급으로 재봉사와 음악가로 살아가는 집단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달리트처럼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시골 지역에서는 비슷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얼마 전에는 중서부 서루쿰에서 한 달리트 청년이 상위 계급 소녀와 결혼하려다 성난 마을 주민들에게 쫓겨 친구들과 함께 물에 빠져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리트는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계급인데 그가 태어난 신분 때문에 사랑할 권리마저 빼앗긴 거예요. 네팔은 1963년에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지했지만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상층 계급인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사람들과는 식사는 물론 물조차도 함께 나눠 마실 수 없어요. 그들의 집에 들어갈 때는 특정 장소에만 앉아야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선생님들도 가끔 상층 계급 아이들을 더 신경 써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무거운 재봉틀을 등에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내려요. 윗마을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같은 상층 계급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옷을 만들어주고 품삯을 받아옵니다. 결혼 시즌이 되면 아버지는 북을 들고 마을을 순회하며 결혼식 연주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신명나게 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가족이 먹고 살 만큼만 벌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집에는 전기가 불안정하게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이 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여자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대부분의 소녀들은 14살이면 집안일을 돕거나 일찍 시집을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비버랑이라는 더 큰 마을의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셨어요. 매일 2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다녔지만 그 길이 제 미래로 가는 문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처럼 저를 평생 무거운 재봉틀 짊어지고 산길 오르내리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긴 산길을 따라 무거운 재봉틀을 메고 돌아오셔도 피곤한 내색 없이 항상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재봉일을 많이 해서 손목이 부어있는데도 먼 학교에서 돌아온 제 다리를 걱정하며 정성스레 주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제가 책을 읽을 때면 옆에 앉아 밤늦게까지 함께 등불을 지켜주셨어요. 가끔은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곤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셔도 늘 우리 딸이 최고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계급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뿐이라고 믿으셨어요. 아버지는 손님들의 옷을 지어주고 결혼식 연주로 버는 돈을 모두 제 학비로 모으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굶으면서까지 제 교육비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마을 최초의 여성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히말라야의 가파른 산길처럼
제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이 골짜기에 울려 퍼진 더마이의 음악처럼 저도 제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뜨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루클라는 산악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교통망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산지대라 도로 건설이 매우 어렵고 카트만두까지 150km가 넘는 거리지만 가파른 산과 골짜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로가 없어요. 루클라에서 카트만두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루클라 공항에서 작은 경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우리 형편의 비행기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며칠 동안 트레킹으로 파크딘까지 걸어간 뒤 그곳에서 지프와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카트만두에 도착했어요. 가파른 산길과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는 내내 발이 아프고 가난이 싫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제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버지의 움츠린 뒷모습이 마음 아파서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히 성공해 돌아와 아버지께 보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카트만두에 도착했어요. 처음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오토바이와 차량들, 여기저기 늘어선 상점들. 시골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3명의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쓰며 생활비를 아꼈어요. 방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다니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에서도 계급 차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 제가 더마이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묘한 시선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시골보다 그런 차별이 덜했고 많은 친구들은 제 배경보다 능력과 인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네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계급 제도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특별히 저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분은 제가 더마이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더 응원해 주셨어요. 너 같은 학생이 바로 네팔의 미래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어 무료 강좌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쟁 후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는지 듣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네팔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은 제가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너처럼 열정 있는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면 네팔로 돌아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는 세종학당으로 달려가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모여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4급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이 장학제도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지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적, 대학 성적 증명서, 추천서, 그리고 연구계획서까지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김 선생님은 제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네팔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한국의 교육 발전 모델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계획서에 썼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트만두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면접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면접관들은 제가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졸업 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경제 발전 모델을 배워 네팔의 가난한 지역, 특히 더마이와 같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요. 면접 후 또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발협력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가 외국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간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특히 더마이 가정 출신이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루클라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에 있던 굳은 살이 제 등에 느껴졌어요. 평생 재봉틀을 들고 다니며 생긴 그 손으로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2019년 8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공항,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에 놀랐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대학교에서 보내준 도우미 학생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기숙사로 안내해 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카트만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을 때 문득 히말라야의 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루클라에서는 언제나 창밖으로 웅장한 산맥이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빽빽한 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24시간 내내 전기가 끊김없이 공급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팔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이 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주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온 장학생들을 만났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에티오피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학업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전공 용어들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수업 내용을 복습했어요. 때로는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발협력 수업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깊이 배웠어요. 1960년대 한국은 네팔과 비슷한 수준의 농업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개발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이 농촌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력에 관심이 갔어요. 이런 모델이 네팔의 시골 마을, 특히 더마이 같은 소외계층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문화체험이었어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템플스테이, 김치 만들기, 한복 체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따뜻한 가족 문화를 경험했어요. 호스트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2년차가 되자 학업에도 점차 적응했어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배웠어요. 이 경험은 제가 미래에 네팔로 돌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소중했지만 가장 값진 교훈은 기회의 평등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출신 배경보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네팔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면서 졸업 후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남아 일할 것인가, 네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네팔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1인당 GDP는 1,300달러인 반면 한국은 34,000달러로 무려 26배나 높았어요. 한국에서 몇 년만 일해도 네팔에 돌아가 가장 좋은 동네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네팔 친구들이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심지어 네팔에서는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같은 엘리트들조차 한국어 시험을 준비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기회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며 가장 깊이 감명받은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교육열이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한국이 천연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교육에 대한 헌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때로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학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아버지도 가난한 더마이 가정에서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니까요. 이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네팔, 특히 더마이와 같은 소외된 계층에도 뿌리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 한국처럼 교육을 통해 계급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마다 고향 마을의 아이들이 여전히 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들었어요. 내가 받은 특별한 기회와 배움을 나 혼자만의 성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마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네팔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수님들과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남아 경력을 쌓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조언했지만 마음은 이미 루클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논문 주제로 네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 한국의 교육 발전 모델 적용을 선택했어요. 연구를 위해 네팔과 한국의 교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교육 정책들이 네팔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탐구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이 실제로 네팔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졸업이 다가오자 저의 멘토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네팔에서 시작하는 교육 프로젝트에 현직 코디네이터로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네팔 농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는 제가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이었어요. 대학원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없어 아쉬웠지만 영상통화로 아버지께 학위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바쁘게 지나갔어요. 프로젝트 관련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장래에 네팔에서 독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여러 교육 관련 단체와 NGO들을 방문했어요. 카트만두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돌아오는 날을 위해 루클라에서 카트만두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깊어진 주름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며 아버지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함께 루클라로 돌아가는 길은 예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산길을 오르며 아버지는 마을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작년에 마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의 조짐을 느꼈어요. 루클라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을 최초로 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네팔 국영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집에서 며칠 쉰 후 KUICA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팔 농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는 현지 코디네이터로서 한국과 네팔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운 이론과 네팔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방문한 곳은 신두팔촌 지역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교육 시설조차 부족했어요. 교실에는 책상이 부족했고 교과서는 오래되고 낡았으며 선생님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하게 보였어요. 한국 단체의 지원으로 우선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실을 보수하고 도서관을 설치하며 컴퓨터 몇 대를 기증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참여형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 경험은 저에게 더 큰 꿈을 키우게 했어요. 단기 프로젝트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마이와 같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인 루클라 근처에 작은 교육센터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멘토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몇몇 한국 NGO와 개인 후원자들이 저의 비전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을의 빈 땅 일부를 교육센터 부지로 내어주셨어요. 드디어 네팔 마이너스 한국 교육 브릿지 센터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교육센터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산악지역이라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재를 등에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2023년 5월 마침내 작은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히말라야 교육희망센터라고 이름 지었어요. 2개의 교실, 작은 도서관, 그리고 컴퓨터실로 구성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센터 입구에 서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센터의 첫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습 지원과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었어요. 네팔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통로였어요. 처음에는 2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곧 40명으로 늘어나 2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더마이와 같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 장학금과 교통비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조그마한 지원이 그들의 교육 기회를 크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식을 적용해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센터가 운영된 지 6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학교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이 많아졌고 자신감도 키워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전에는 나는 더마이니까라고 말하며 한계를 그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도 아니타 언니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센터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어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루클라에서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덕분에 저녁 시간에도 컴퓨터 수업과 성인 문해 교실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일하느라 낮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마을 어른들이 이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교육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다른 유학생들과 연계해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저희는 히말라야 교육희망 네트워크라는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계급의 벽을 허물고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돌아온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히말라야 교육희망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60명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실에도 30명의 마을 어른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기쁜 것은 센터를 통해 첫 결실을 맺은 학생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라주는 더마이 가정 출신의 17세 소년이에요. 그는 우리 센터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한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타는 18세 소녀로 부모님이 그녀의 학업을 반대했지만 센터의 지원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의사가 꿈인 그녀는 이제 카트만두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은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어요. 특히 더마이 가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저에게 내 딸이 내 발자취를 따라 멀리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서 저는 희망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센터 운영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컴퓨터 기술, 기본 회계, 그리고 관광 가이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기지로 유명한 루클라의 특성을 살려 지역 청년들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자원봉사자 그룹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 머물며 영어 캠프와 과학 실험 교실을 진행해 주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는 외국인과 교류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도 배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 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고 교육 방법론에 대한 책을 읽으며 센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아버지는 요즘 센터에 매일 오십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아이들에게 전통 음악을 가르치시며 즐거워하세요. 재봉틀을 메고 다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북을 두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 꿈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5년 안에 네팔 곳곳에 10개의 교육 희망센터를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마이 출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안 될까요? 교육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이니까요. 히말라야의 높은 산처럼 우리의 꿈도 높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육의 힘으로 저는 네팔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등불을 켰어요. 이 불빛이 더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밝히길 희망합니다. 오늘날 히말라야 교육희망센터는 네팔 전역 5개 지역에 설립되어 매년 500명 이상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죠. 아니타는 지금 네팔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촌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아니타와 네팔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봉사자들은 네팔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계급 차별을 넘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 씨앗 덕분에 네팔의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감동적인 희망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노을이었습니다.